안녕하세요. 세타랩의 문수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3강 디지털 아웃풋 이해와 LED 블링킹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라는 것은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이라는 약자로 말 그대로 범용 입출력 포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주변 장치와 통신하기 위해서 범용으로 사용하는 입출력 포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GPIO는 프로그래머가 포트 설정에 따라서 입력으로 동작을 할 것이냐, 출력으로 동작을 할 것이냐의 성격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이러한 다양한 레지스터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 관련해서 이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서 반드시 이 레지스터 정보들을 설정을 해주므로 GPIO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들은 ST사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사의 STM32L074RZ를 검색을 해보면 데이터 시트가 있죠. 이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GPIO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피처에서만 보더라도 84개의 IO 핀들을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더 내려가 보면 3.7장에 GPIO 관련된 얘기가 있네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GPIO는 소프트웨어로 컨피규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 아웃풋은 푸시풀 또는 오픈 드레인, 그리고 인풋은 풀업, 풀다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GPIO는 하이 커런트 케이퍼블이 가능하다. 아웃풋은 스피드를 40MHz, 10MHz, 2MHz, 400kHz 같은 다양한 스피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터네이트 펑션을 지원을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GPIO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 즉 UART나 이런 시리얼 통신 같은 것들을 할 때 필요한 포트로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인터럽트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Extended Interrupt Event Controller라고 해서 EXTI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 GPIO 핀은 총 84개인데 그 중에 29개 핀을 Extended Interrupt Event Controller로 쓸 수 있다. 즉 29개 핀은 인터럽트 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13개는 UART나 I2C 같은 시리얼을 이용을 하고 16개만이 이 84개 중에서 사용자가 16개만이 정의를 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GPIO 관련된 얘기는 잠깐 여기서 멈추고요. 이 GPI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서 그 다음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펙의 첫 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보면은 디바이스 오버뷰가 있었죠. 이 오버뷰의 밑에 내려다 보면은 블럭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 블럭 다이어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프로세서가 있고요. 이 프로세서는 주변 장치들을 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서가 주변 장치를 이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인데요.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CPU, 우리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MPU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서가 디바이스를 액세스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셜 인스트럭션 IO라고 그래가지고 이 IO를 액세스할 때 특별한 아예 명령어를 제공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즉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 명령을 이용해서 IO를 직접 액세스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 이게 메모리 맵트 IO라는 방식의 그림입니다. 이 메모리 맵트 IO라고 해서 모든 IO를 각 주소 공간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PU는 즉 프로세서는 이런 주소 공간들을 메모리 액세스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에다가 값을 쓰거나 읽거나 하는 방법들을 다 이런 메모리 맵 IO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커맨드를 내리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DMA 방식은 10강, 11강 유자트를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프로세서도 I/O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제일 많이 쓰이는 메모리 맵트 I/O에 대해서 이용을 할 거고요. 이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펙으로 돌아가서요. 스펙에서 다시 첫 장을 가서요. 컨텐츠를 내려가 보면 아마 메모리 맵 관련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네, 5장의 기술이 되어 있네요. 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맵에 왔더니 네, 자세한 문서는 레퍼런스 매뉴얼을 참고를 하라고 써 있네요. 그럼 레퍼런스 매뉴얼을 찾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매뉴얼은 같은 홈페이지 사이트에 웹사이트에 쭉 내려가다 보면 레퍼런스 매뉴얼이 여기 있습니다. 예, RM0367 PDF 문서를 열어보시면 레퍼런스 매뉴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내용을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시스템 메모리 오버뷰부터 시작해서 각 우리가 사용할 주변 장치들에 대한 메모리 매핑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들 중에서 우선 오늘은 GPIO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는 지금 9장에 있네요. 9장 제너럴 퍼포스 iOS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페이지는 236페이지입니다. 이 메모리 매핑에 관련된 페이지는 총 103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굉장히 방대한 양이 써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서이고요. 우리가 사용하게 될 모든 그 주변 장치들에 대한 메모리 정보들을 여기서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서는 필히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236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PIO에 대한 레지스터 정보들이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아까 그 파워포인트 문서에다가 써 놓았었던 거고요. 각각에 대한 피처들도 나와 있는데 이 피처를 보면은 아웃풋 같은 경우는 푸시풀 또는 오픈 드레인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푸시풀과 오픈 드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회로를 하나 지금 가져다 놓았는데요. 왼쪽 회로는 푸시풀 회로고요. 오른쪽 회로는 오픈 드레인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다 오픈 드레인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회로를 붙였을 때 정상적으로 핀들이 동작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뉴클레어 보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지금 외부 회로들이 붙여져 있죠. LED 같은 것들이 붙여져 있어서 푸시나 풀을 이용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 아웃풋 포트가 동작을 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LED이고요. 유저 버튼 같은 것들이 우리가 뉴클레어 보드에서 피처로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외부 회로가 이미 붙여져서 푸시를 했든 풀을 했든 정상적으로 아웃풋이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외부에 핀만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회로가 붙었을 때만 정상적으로 아웃풋 포트가 동작을 하는데 이 외부 회로가 풀업이든 풀다운이든 이러한 방식대로 구성이 되어서 이 아웃풋 포트를 동작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스펙으로 돌아서 계속 내용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사용할 레지스터 중에 하나가 아웃풋 레지스터, 인풋 레지스터가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웃풋으로 설정했을 때 값을 보여주는 레지스터, 인풋으로 설정을 했을 때 값을 읽을 수 있는 레지스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레지스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문서를 참고로 레지스터 정보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문서로 돌아와서 각각의 레지스터 정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의 레지스터인데요. 그 중에 4개는 컨피겨 레지스터라고 해서 모드를 선택을 한다거나 아웃풋 타입을 선택을 한다거나 스피드 또는 풀업, 풀다운 같은 레지스터 정보들을 컨피겨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아웃풋 인풋 레지스터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에 대한 레지스터 정보입니다. 또한 셋 리셋 레지스터로 이 리셋 레지스터가 선택이 되면 그 핀은 다시 리셋이 되는 형태의 그런 레지스터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락킹을 걸 수도 있고요. 얼터네이트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얼터네이트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얼터네이트 펑션들이 사용하는 레지스터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피규레이션 테이블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드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GP5로 쓸 것이냐, GPI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갈리고 GP5냐 아니면 얼터네이트 펑션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다시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타입 같은 경우는 푸시풀로 쓸 거냐 아니면 오픈 드레인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값이 변경이 됩니다. 스피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kHz부터 40MHz까지 다양한 스피드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풀업이냐 풀다운이냐에 따라서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컨피규레이션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값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값을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실습을 통해서 LED 블링킹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과 리틀 엔디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C 언어에서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이 있죠. 캐릭터형부터 시작을 해서 쇼트형, 인트형, 롱형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 타입들은 주로 데이터 사이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코어텍스 M 계열에서는 주로 딱 3가지 타입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8비트냐, 16비트냐, 32비트냐에 따라 이 메모리 액세스 가능한 정보들을 데이터를 읽거나 쓰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8비트, 즉 캐릭터 타입, 그 다음에 하프 워즈, 즉 쇼트 타입, 그 다음에 32비트 워즈, 인트형 타입으로 해서 총 6개의 데이터 타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인드냐, 언사인드냐 차이로 얘기를 해서 총 6가지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메모리 번지 내에서는 총 3개의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틀 엔디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코어는 32비트 레지스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4바이트씩 데이터를 표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가 가장 낮은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값이 왼쪽 최상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제일 작은 값이 맨 마지막에 온다고 해서 리틀 엔디안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모리에서는 낮은 값에서 메모리가 번지수가 증가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낮은 값이 먼저 쓰이고 높은 값이 그 다음에 쓰이는 형태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디버깅을 할 때 리틀 엔디안 방식을 보면은 레지스터 밸류에는 지금 최상위 비트가 제일 왼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에 반해서 메모리에서는 최상위 바이트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실습 목적은 LED 블링킹이기 때문에 LED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뉴클레오 보드의 LED 두 번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유저 LED라고 해서 그린 LED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두이노의 13번 핀으로도 연결이 되어서 쓸 수가 있고요. 이 핀은 지금 현재 STM32 IO로는 PA5번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PA 중에 A는 GPIO 그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GPIO를 여러 84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레지스터 정보에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GPIO를 보면은 그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O 같은 경우는 1이면 LED가 켜지고 0이면 LED가 꺼지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GPIO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버스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유가 GPIO 버스는 IO 포트를 이용해서 코어텍스 프로세서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스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클럭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클럭은 리셋 앤 클럭 컨트롤러라는 RCC를 통해서 클럭 인풋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 RCC 부분과 아까 봤던 GPIO 정보들을 다 같이 메모리 맵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서의 사이트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 문서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리셋 앤 클럭 컨트롤러에서 이 클럭 관련해서는 8강의 내용을 좀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8강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주시고요. 메모리 맵 PDF 문서를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포트 컨피규레이션에서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우선 시스템 오버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시스템 아키텍처 문서가 있죠.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면 메모리 오거나이제이션, 즉 메모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메모리 맵이 지금 보여지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0번지부터 1 FFF, FFFF, 즉 512MB 정도는 코드 영역으로 할당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영역에는 플래시 메모리 정보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SRAM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페리페럴 정보들이 그 위에 0x4000, 0000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페리페럴 정보들인데요. 이 페리페럴 정보들을 보면은 아까 봤던 버스들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O 포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RCC 같은 경우는 AHB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메모리는 0x4002 000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첫 페이지로 가서 RCC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CC 같은 경우는 지금 7장에 써져 있네요. 7장에 와서 보면 RCC는 약자가 리셋 앤 클럭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셋과 클럭을 컨트롤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RCC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거의 모든 주변 장치들에 대한 클럭을 얘가 다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리셋할 때도 이것을 통해서 리셋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 리셋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고요. 클럭 정보들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이제 클럭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GPIO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CC가 가지는 이제 레지스터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클럭 컨트롤 레지스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클럭을 어디서 받아올 거냐에 대한 레지스터 정보들도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은 GPIO 관련한 레지스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목차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가보면 여기서부터 GPIO 레지스터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리셋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럭 이네이블 레지스터가 있네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지금 클럭 이네이블 레지스터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PIO가 그룹핑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H그룹으로 해서 그룹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총 4바이트 중에 1바이트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3바이트는 리저브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핀이 아까 PA5라고 그랬죠. 즉 A그룹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LED를 쓰려면 이 A그룹을 클럭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럭을 넣어주는 부분들을 값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의 레지스터 어드레스는 이 C 값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할 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리셋 레지스터가 있었는데요. GPIO 리셋 레지스터를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총 4바이트 중에 1바이트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그룹을 리셋을 시키겠다 그러면 GPIO A그룹에 매핑되어 있는 핀들을 모두 리셋을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레지스터 정보를 읽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필요한 버스 정보들 같은 경우 이 RCC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GPIO에 대해서도 한번 메모리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목차로 내려가서요. 아까 9장이었죠? 9장에서 GPIO 관련해 가지고 레지스터 정보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 설명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선 모드 레지스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레지스터를 보면은 A그룹과 A그룹이 아닌 것에 대해서 초기 값이 다릅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A그룹은 초기화가 지금 EBFF, FCFF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FFFF, FFFF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드에서 살펴보면 모드 0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한 A그룹이다. 그럼 A그룹의 0번 핀, 1번 핀, 2번 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 핀이었기 때문에 A그룹의 5번 모드 5 값들을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너럴 퍼포즈 아웃풋 모드이기 때문에 이 5번 핀을 01로 세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웃풋 타입 같은 경우는 오픈 드레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값이 변경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오픈 드레인이 아니고 푸시프를 사용을 할 거라서 이 5번에 대해서 0으로 값을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아웃풋 타입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가 총 4바이트 중에 2바이트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바이트는 리저브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피드 같은 경우도 A그룹과 A그룹이 아닌 것에 대해서 초기화가 다르네요. 그래서 보면은 00이면 low, 그 다음에 11이면 very high speed입니다. 우리는 5번 스피드 핀에 11 very high speed를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시풀 레지스터에서는 우리는 지금 풀업 풀다운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푸시풀 모드이기 때문에 00으로 값을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웃풋으로 사용을 할 거라서 아웃풋 레지스터 값들을 세팅을 해줄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4바이트 중에 2바이트만 사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다 값을 하나만 ON이냐 OFF냐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서 이 값들이 지금 위에 상위 2바이트는 리저브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 핀 OD5 값을
LED가 켜질 때는 1, LED가 꺼질 때는 0으로 레지스터 값을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셋이나 리셋 레지스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레지스터, 락킹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얼터네이트 펑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피규레이션에서 보면은 LED 레지스터는 모드는 01, 아웃풋 타입은 0, 스피드는 11, 그 다음에 푸시풀 모드는 00으로 해서 우리가 레지스터 정보를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레슨 제로는 우리가 실제로 2강이었죠. 이름을 2강으로 바꾸고 이 디렉토리를 카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3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소스 코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지우고 우선 데이터 타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제가 총 6가지를 지원을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우선 unsigned 캐릭터와 캐릭터, 그 다음에 short와 unsigned short, int와 unsigned in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 선언을 지금 unsigned 캐릭터, 그 다음에 캐릭터, unsigned short, 그 다음에 unsigned int로 해서 6개의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일단은 초기화를 했는데요. 이것은 캐릭터 타입은 1바이트를 쓰기 때문에 255까지 2의 8승이니까 0에서부터 255까지 총 데이터를 256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사인드 타입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nsigned short 같은 경우는 2의 16승까지 데이터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0부터니까 6535까지 데이터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ort 같은 경우는 signed니까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1767까지 데이터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nt 같은 경우는 unsigned int 같은 경우는 2의 32승 마이너스 1까지 데이터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큰 수죠. 보통 4기가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4GB를 얘기를 하는 게 다 이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t는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플러스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 데이터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초기화를 한 이유가 나중에 디버깅을 할 때 어떻게 값이 변하는지 그 다음에 그 레지스터에서 제로나 아니면 뭐 캐리 같은 변수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넣어봤고요. 코드를 한번 간략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덴테이션을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인덴테이션을 다 마쳤고 제가 포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문에 사용하는 변수를 하나를 더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해보고 디버깅으로 창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문 걸은 데까지 고를 시키시고요. 랭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는 지금 R1에 레지스터 R1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디스어셈블러 소스를 보면은 그냥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를 계산한 게 아니라 바로 값을 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켈 컴파일러가 인티저는 4바이트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연산하는 루틴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냥 04라는 값을 넣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쪽 이 랭스도 보면은 쇼트 타입은 2바이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컴파일러가 계산을 해서 넣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문의 사용법은 앞에는 초기화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i 변수를 초기화를 한다거나 만약에 length를 다시 0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4바이트로 값을 받아온 게 0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i하고 length하고 값이 같으면 제어문을 돌지 않고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length를 바꾸면 안 되니까 초기화하지 않고요. i는 이미 초기화가 되어 있어서 하지 않았지만 다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똑한 컴파일러가 이 부분은 무시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i가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돌고 한 번 돌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 i를 증가를 시킵니다. 총 그래서 i는 4가 되면 length 사이즈랑 같기 때문에 작지 않아서 빠져나오는 형태의 제어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까지는 만약에 참인 경우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루틴들을 실행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한번 증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는 이제 1이 됐고요. 그리고 UI 타입은 현재 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끝에 C값으로 지금 제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I 타입 같은 경우도 끝에 C값이지만 이 사이가 지금 딱 절반이 되어 있죠. 최상위 비트는 사인드 같은 경우는 그 비트가 세팅이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걸 마이너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비트가 지금은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값들이 변할 때 상태 레지스터 값도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 증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를 시키면 지금 카운트가 2까지 왔네요. 3이 된 경우 그 다음에 4가 됐을 때 여기서부터 한번 잘 살펴보면 UI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FFF까지 다 됐죠. 이랬을 때 상태 비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로 비트가 세팅이 되면서 캐리 비트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값을 표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러한 상태 비트를 세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I 타입도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가 세팅이 되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값들은 데시멀로 값을 때 네거티브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인드 그 다음에 캐릭터들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GPIO LED를 이용해서 블링킹을 하는 부분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CC의 그룹 A, GPI 그룹 A에 클럭을 이네이블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소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값은 400210000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GPIO 클럭 이네이블 레지스터는 어드레스가 EC라고 했으니까 EC에 오프셋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들을 다시 삭제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쓰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카운터만 두고요. 제가 주소값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주소값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 언어나 C++를 이용을 할 때 포인터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터라는 것은 결국은 이 메모리 맵에서 주소를 얘기를 하는데 이 주소를 가리키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리킨다라고 해서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t 포인터에 p 카운터라는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표 표시가 처음 선언을 할 때 별표가 들어가면 포인터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보통 p라는 것을 많이 지어주고 있죠. 그래서 포인터다. 그리고 어디를 가리키는지 지금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p 카운터에다가 값을 넣고 싶다. 이 p 카운터에 값을 넣는데 이것에 가리키는 곳에 그 안에다가 값을 넣는다라고 해서 다시 별표를 붙여주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만약에 p 카운터가 0x400263FF를 가리킨다라고 했으면 이 가리키는 주소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것이다. 이 데이터를 10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이 이 p 카운터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디를 가리키는지도 모르는 데다 그 안에다가 값을 넣으면 만약에 메모리 번지에 제일 첫 번째 0x000000 그러니까 0번지나 아니면 04번지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순간 리붓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 카운터가 널인지 아닌지를 항상 조사해주는 루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널이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방어 코드들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p 카운터를 지금 아무것도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코드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p 카운터 안에다가 코드를 넣는 부분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카운터에 가리키는 주소 번지를 우리가 지금 선언한 밸류의 카운터 밸류의 주소 번지를 가리켜라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AND 연산자는 참조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카운터의 주소값이 AND 연산자를 붙임으로 해서 카운터의 주소값이 나옵니다. 이 카운터의 주소값을 이 p 카운터에다 넣어주면 이 p 카운터는 다음부터 이 카운터가 쓰이고 있는 곳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가 증가를 할 때 p 카운터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 카운터가 지칭하는 곳에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여기에 값을 한번 변경을 하는 것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카운터와 p 카운터의 관계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컴파일을 하시고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문에 우리가 브레이크문을 안 걸었으니까 브레이크문을 한번 걸고요. 고를 계속 통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건 곳까지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콜스택을 봤을 때 메인 함수 내에는 두 개의 변수가 있죠. 하나는 카운터라는 밸류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와 다른 하나는 p 카운터라는 주소 값을 가지는 변수를 지금 두 개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p 카운터는 주소 값을 가지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0x20000060이라는 주소 값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의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널 값을 가리키는 순간 리붓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p 카운터를 항상 다시
어떠한 값으로 세팅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P 카운터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보려면 이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템포럴 스택 탑 값을 뭔가 이게 저는 이제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를 지칭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주소 공간의 값을 보면은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값을 썼다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카운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 값으로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P 카운터는 이 카운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0x20000658이라는 주소 값을 이 카운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P 카운터는 앞으로 이 카운터의 주소 값을 바라보는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카운터의 값이 0이니까 이 값도 0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서 한번 P 카운터의 내부 값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를 하나를 증가를 시켰더니 P 카운터가 가리키는 주소의 값도 1로 변경이 됐죠. 즉, 이 주소의 값은 카운터의 값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조해서 같이 변경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운터가 계속 증가를 하다가 0이 될 때 P 카운터 값에 10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P 카운터의 그 내부 밸류 값에 10을 넣으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문을 카운터에다가 걸고요. 고를 해보시면 카운터가 지금 이제 10만 1이 됐겠죠. 10만보다 컸을 때 들어오는 거니까 한번 헥사 밸류를 데시멀 밸류로 바꾸면 맞습니다. 10만 1이 됐을 때 이 if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카운터를 0으로 변경을 시키면 P 카운터가 가리키는 주소의 값도 0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럴 때 P 카운터의 주소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15로 변경을 하면 카운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0으로 바뀌죠. 즉, P 카운터와 카운터는 지금 주소 값을 한데 묶어놨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서로 공조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이 값들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터라는 것을 쓰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는 RCC에 있는 레지스터 값이나 GPIO에 있는 레지스터 값들을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 개념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 LED 블링킹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은 다시 삭제를 하고요. LED 블링킹을 위해서는 일단 RCC의 GPIO 클럭을 이네이블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RCC 주소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CC는 0x4002-1000 번지부터 3FF 번지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작 오프셋이 0x4002-1000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GPIO 클록 이네이블 레지스터의 어드레스는 0x20이라고 했으니까 4002-10EC 번지부터 총 32비트, 4바이트의 주소값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K로 돌아와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CC의 GPIO A그룹의 클럭을 이네이블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소값이 0x4002-10EC 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소값에 바로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 캐릭터 타입은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 타입으로 unsigned 캐릭터의 주소값 형태로 지금 타입 변환을 해주고요.
이거에 대한 이 주소 안에 있는 값을 변경을 시켜야 되니까 다시 별표로 해당하는 주소 번지 안에 데이터 값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데이터 값은 unsigned 캐릭터에 0x01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일일이 선언을 해준 이유는 헷갈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써주는 것입니다. 컴파일러에게 직접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이 값이다 라고 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4002.10EC 번지에다가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바로 넣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PIO 관련된 레지스터들도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 A포트의 모드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echoB, FF, FC, FF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가 에코죠. 그리고 B, 그 다음에 F, 이 각각의 4개의 비트가 하나의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F 하고 이 5번째 모드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5번째 모드는 지금 C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1, 1, 0, 0으로 값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11을 다시 01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01이 제너럴 퍼포즈 아웃풋 모드이기 때문에 01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다시 그대로 F입니다. 그래서 0100이면 4네요. 그럼 우리가 에코 B, F, 4, F라고 시켜주면 A그룹의 핀 5번 핀에 대해서 모드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해주기 위해서는 주소값을 알아야 되죠. 주소값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의 메모리 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의 메모리 맵은 500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GPIO A그룹에 대한 주소 번지죠. 이 GPIO A그룹에 우리가 사용할 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0x5000, 0000을 잘 알아두시고 그 이후에 지금 모드의 주소값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의 주소값은 지금 A그룹인 경우에 0x5000, 0000이고 오프셋도 0입니다. 즉 0x5000, 0000 번지는 GPIO A그룹의 모드 레지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KL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소값들을 확인을 했으니까 해당하는 주소값에 코딩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좀 작성해 놓은 코드를 미리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PIO A그룹의 레지스터를 지금 바꿔야 되는데 모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EB, FF, F4, FF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캐릭터 하나만 바꿀 수도 있고요. 인티저로 전체 캐릭터를 바꿀 수가 전체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지만 주로 우리가 32비트 암코어이기 때문에 4바이트씩 작업을 해줘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냥 우리가 32비트로
4바이트씩 한 번에 바꾸는 형태로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0이니까 0으로 바꿔주시고요. 스피드 같은 경우는 제가 11이라고 했죠. 모드에서 동작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값대로 그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한 바이트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소 번지에 한 바이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이기 때문에 아웃풋 데이터를 바꾸시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아웃풋은 상위에 5번째 비트의 값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5번 핀을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0x 000 000000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5번 핀입니다. 이 5번 핀의 데이터를 1로 하냐 0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LED가 켜진다 꺼진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LED를 켜는 형태로 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 0이 됩니다. 그래서 0x20으로 값을 세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우리가 사용할 타겟 보드에 대해서 작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겟 보드에 USB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드라이브가 잡힙니다. 이것은 엠베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매스 스토리지가 잡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작성한 코드를 컴파일을 하신 뒤에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로드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LED가 이렇게 깜빡이면서 데이터를 플래싱을 합니다. 즉 플래시 메모리에 실제 우리가 작성한 코드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고 나서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을 하실 때는 이제는 타겟 보드에서 디버깅을 하셔야 되니까 디버그에 use ST링크 디버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디버그를 눌러주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메인 함수로 바로 점프를 하죠. 이제 시뮬레이터는 정상 동작을 잘 못했었는데 이 진짜 타겟 보드에서는 이제 정상 동작을 ST 디버거가 잘해주기 때문에 바로 메인 함수로 뛰는 것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코드를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모리 번지에 400210EC라는 GPIO A그룹에 클럭을 넣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모리를 엔터를 쳐주시면 지금 400210EC라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에 데이터를 1로 컨피규레이션 한 것이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값을 넣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GPIO A그룹에 5000번지를 50000000 번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은 초기화가 EB, FF, FC, FF로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제가 리틀 엔디안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리틀 엔디안을 쓰면은 레지스터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B, FF, F4, FF라고 레지스터에서는 보이는데 메모리 번지에서는 뒤집어져서 보이죠. 이유가 여기가 00부터 시작해서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 값하고 메모리 번지 보는 거하고 서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걸 리틀 엔디안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FF로 값을 바꿨으니까 이 바뀐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될 거고요. 계속 이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 아웃풋 값을 변경을 시킬 건데요. 1이면 LED가 켜지고 0이면 LED가 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가 LED를 키는 값으로 넣었으니까 이 부분에 LED가 그린 라이트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시키면 여기에 제가 손을 대니까 확실하게 지금 색깔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색깔이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렇게 그린 라이트가 켜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LED를 블링킹을 시키기로 했으니까 블링킹을 시키는 걸 한번 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운터를 이용해서 LED 블링킹을 하기로 했는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코드들을 다시 지우고요. 여기 위에 ODR 값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LED를 켜고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는 한번 딜레이 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카운터가 10만 번보다 작을 때까지 카운터를 증가시켜라. 그리고 나오면 LED를 끄고요. 영으로 만들고 카운터를 0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얘도 딜레이 룹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부분에 카운터를 혹시 모르니까 0으로 돌리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딜레이 룹이라고 주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주석을 작성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슬래시를 2번 그어서 주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슬래시에 별표를 하나를 넣고 주석을 넣은 다음에 다시 별표에서 닫는 형태로 주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 내용이 많을 때는 이 슬래시 별표를 이용을 하고요. 한 줄인 경우에는 슬래시 두 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석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빌드를 해주신 후에 다운로드를 실행을 해줍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으면 리셋 버튼을 검정색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링킹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저는 여기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3강 LED 블링킹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수업이 길었죠? 네, 장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